앞서 질의에서 조금 불분명하게 넘어간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청원아이스 사건 말이죠. 아까 이제 후보자 답변을 보면 이 사건을 우리 법인에서 수임을 했고, 하지만 나는 변론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건의 어떤 뭐 변론 계획을 수립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데 참여했다. 그러면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이 소송 사건을 수임한 거 맞죠? 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예. 그렇죠. 소송 사건을 수임했죠. 이 사건을 수임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고심 사건 아닙니까? 예.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변호 또는 대리를 수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예. 자, 그러면 이 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변호인 선임서가 있고 법무법인 명의에, 그렇죠? 변론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변론을 한 경우에.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소송 사건의 변호 또는 대리를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임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사건 수임을 했는데 네. 방금 이제 변호사 선임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니 지금 변론이 변호사 있습니다. 선임서하고 예. 담당 변호사 지정서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서는 법무법인 명의로 제일 겉장에 붙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하기 위한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추후에라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것은 아직 법원의 변론에 들어가지 않았던 단계에서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황교안 후보자가 나왔던 걸 묻는 게 아니고 예.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의 변호 또는 대리를 수임한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니 수임 계약서는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담당과 처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상고심 간 겁니다. 1, 2심이 예, 끝나고. 예, 예. 그러면 상고심을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호 또는 대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수임한 거 아닙니까? 위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변호 또는 대리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닙니다. 진행이 되면 거기서 자,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그러면 대리라고 법무법인 하는 것은 태평양은 이 소송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고 이 사건에 자문을 한 겁니까? 이 사건을 수임한 겁니다. 그래서 자문도 하고 필요하면 변론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내지 않은 것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낸 상태에서 자문을 하던 단계에 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수임하신 게 2012년 6월이에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나오신 거는 2013년 2월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건의 상고심이 제기된 건 4월입니다. 2012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6월에 수임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는 그 6월에 수임을 하셨다고 기록을 제출하셨어요. 법조윤리협의회에. 그러면 그때부터 법무법인을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의 소송에 정식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후보자는 이 사건을 계속 자문만 했습니까? 그 사건에는 다른 변호사가 다른 법원에 로펌이 참여했죠. 선임계를 내고 다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제가 의뢰인에게 조언해주고 자문해줄 일들을 쭉 하면서 저희 법인이 언제 필요한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진행 중인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게 부분을 지금 그 감안해서 말씀이 잘 네. 맞지 않는 게요. 지금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분리해가지고 자문으로 분리된 사건은 아예 자료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말씀을 들어보면 청원아이스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도 소송을 대리한 건 아니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예.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분류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 이 사건은 송무 사건으로 저희가 접수를 한 겁니다. 담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송무 사건에 관해서 전부 다 선임계를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변론으로 나아갔을 때 선임계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변론으로까지는 저희가 안 갔다는 말씀입니다. 변론으로 안 가고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법무법인 태평양은 일종의 자문으로만 참여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 단계는 자문을 하던 단계입니다. 아니, 대법원의 나의 사건 기록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사건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상고심 사건에
소송을 대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리가 안 가 있었기 아직이 때문에 아니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뒤져봐도 없어요. 그 자문만 하고 끝났다는 겁니까? 나중에 송무를 변론을 하게 되면 그때 선임계를 내고 그렇게 되면 그게 등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중간에 선임계 안 나온 냈단 것은 말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인 태평양은 그 법원에 선임계를 내고 대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수임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지만 아직 변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임계를 낼 단계가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 2심에서 이 사건을 졌어요.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바꿨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상고심 가서 더 본인을 구제해 줄 만한 그런 로펌을 찾아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법무법인 태평양과 송무를 포함하는 그 소송 대리를 포함하는 자문계약을 맺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뭘 구분해서 이거는 네, 어쨌든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임 계약을 2심까지 패배한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공교롭게가 아니죠. 그 과정에서 보면 김용덕 대법관이라는 분이 5월 25일 날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이 되고 그걸 보고 나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속된 후보자가 김용덕 대법관과 사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회사에 더 이상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문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기야 제가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께서는 그거는 수요자 측의 그런 수요지 그 공급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관예우로 하는 거는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전관예우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변호사 시절에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 재판의 공정성을 해야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경우에 쭉 흐름을 보면은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이 여기에 없습니까? 후보자가 김용덕 대법관에게 전화를 했고 안 했고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무슨 그 부당한 일이 있었으면 무슨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처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제가 나온 다음에 그것도 나온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은 아니고요. 6월 달에 2013년 6월 달에 후보자께서 2월 달에 그만두셨는데 2013년 6월 달에 이게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그러면 2012년 6월에 후보자가 이 사건을 선임해서 전관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후보자가 법무법인을 그만두기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때 무슨 결정이 났었어야죠. 제가 장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예상을 아니, 못할 수 당연하죠. 그걸 누가 없었습니다.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 장관이 될 거라고 해서가 아니고, 예. 장관이 될 거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 사건을 맡은 주심 대법관과의 그런 깊은 인연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이 사건의 후보자가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1, 2심에서 이 사건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뢰인과 자문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결국엔 이거는 무죄로 판결이 났고 이 흐름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한 점의 오해도 없을 만한 그런 과정이었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적절한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제가 있는 동안 났었어야 되고 그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는 대법관 4명이 재판을 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좌우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제가 하여튼 있는 동안에 아무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있는 동안 결정이 안 났고 또 명시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면 전관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다른 사례를 보면은 부산고검장 퇴임하신 이후에 부산지검 사건, 부산지법 사건, 6건 맡으셨더라고요. 물론, 부산지검에서 퇴임하신 게 아니고, 부산고법이나 부산고검 사건을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부산고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산지검 사건을 변호사로 그 로펌에 들어간 첫 사건부터 맡으셔서 이렇게 6건 사건 수임을 한 거는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산 지역 사건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물론이죠. 지역 사건들을 물론이죠. 좀 나눠서 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느 쪽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떤 그 지역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좀 전국적인 규모로 제가 사건을 수임했었습니다. 네. 네. 2012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6월에 수임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는 그 6월에 수임을 하셨다고 기록을 제출하셨어요. 법조윤리협의회에. 그러면 그때부터 법무법인을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의 소송에 정식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 태평양고 후보자는 이 사건을 계속 자문만 했습니까? 그 사건에는 다른 변호사가 다른 법원에 로펌이 참여했죠. 선임계를 내고 다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제가 의뢰인에게 조언해주고 자문해줄 일들을 쭉 하면서 저희 법인이 언제 필요한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진행 중인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게 부분을 지금 그 감안해서 말씀이 잘 네. 맞지 않는 게요. 지금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분리해가지고 자문으로 분리된 사건은 아예 자료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말씀을 들어보면 청원 아이스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도 소송을 대리한 건 아니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예.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분류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 이 사건은 송무 사건으로 저희가 접수를 한 겁니다. 담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송무 사건에 관해서 전부 다 선임계를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변론으로 나아갔을 때 선임계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변론으로까지는 저희가 안 갔다는 말씀입니다. 변론으로 안 가고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법무법인 태평양은 일종의 자문으로만 참여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 단계는 자문을 하던 단계입니다. 아니 대법원의 나의 사건 기록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사건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상고심 사건에 소송을 대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리가 안 가 있었기 아직이 때문에 아니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뒤져봐도 없어요. 그 자문만 하고 끝났다는 겁니까? 나중에 송무를 변론을 하게 되면 그때 선임 앞서 질의에서 조금 불분명하게 넘어간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청원 아이스 사건 말이죠. 아까 이제 후보자 답변을 보면 이 사건을 우리 법인에서 수임을 했고, 하지만 나는 변론에 참여하진 않았다. 다만, 사건의 어떤 변론 계획을 수립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데 참여했다. 그러면,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이 소송사건을 수임한 거 맞죠? 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예. 그렇죠. 소송사건을 수임했죠. 이 사건을 수임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고심 사건 아닙니까? 예, 예.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변호 또는 대리를 수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예. 자, 그러면 이 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변호인 선임서가 있고, 법무법인 명의에. 그렇죠? 변론이 그리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변론을 한 경우에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소송 사건의 변호 또는 대리를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임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사건 수임을 했는데 네. 방금 이제 변호사 선임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니, 지금 변론이 변호사 있은 선임서하고 다음에, 예. 담당 변호사 지정서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서는 법무법인 명의로 제일 겉장에 붙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하기 위한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추후에라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것은 아직 법원의 변론에 들어가지 않았던 단계에서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황교안 후보자가 나왔던 걸 묻는 게 아니고, 예.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의 변호 또는 대리를 수임한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니 수임 계약서는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담당과 처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상고심 간 겁니다. 1, 2심이 예, 끝나고. 예, 예. 그러면 상고심을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호 또는 대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수임한 거 아닙니까? 위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변호 또는 대리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닙니다. 진행이 되면 거기서 자,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그러면 대리라고 법무법인 하는 것은 태평양은 이 소송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고 이 사건에 자문을 한 겁니까? 이 사건을 수임한 겁니다. 그래서 자문도 하고 필요하면 변론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내지 않은 것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낸 상태에서 자문을 하던 단계에 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수임하신 게 2012년 6월이에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법무부인 태평양을 나오신 거는 2013년 2월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건의 상고심이 제기된 건 4월입니다.